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달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단원 학습 활동 들어가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149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1번과 2번 활동은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내용을 이제 요 1번, 자, 149쪽 활동은 그러니까 147쪽, 7쪽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하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1번 활동 같은 경우는 달의 기원에 관한 세 가지 이론, 140 아마 6쪽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거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146쪽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달의 이제 이제 월석이죠. 분석하기 전까지 달의 기원에 대해서 달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에 대해서 약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이론이 있었다고 하죠. 구체적인 거는 146쪽 보시면 다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월석을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에서 그 돌을 갖고 와서 이제 분석을 했더니만 그 화학 성분이 지구 거랑 매우 비슷해. 어, 그래가지고 매우 비슷하다는 얘기는 달이 어떤 이제 제3의 이제 지구와 전혀 다른 어떤 다른 곳에서 따로 생겨났다. 라는 거는 좀 타당하지 않지요. 다른 곳에서 정말 그 지구와 동떨어져서 지구와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비슷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요 세 개 이론 중에 예, 요 세 번째 이론이 이제 폐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전혀 이제 제3의 천체가 달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폐기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뭐 완전 똑같냐? 그게 아니에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100% 똑같은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것들도 있고, 비율도 뭔가 좀 다르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구와 달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 그래서 세계 이론 중에 첫 번째 이론이 이제 이것에 의해서 폐기가 되는 거죠. 지구가 형성될 때 달도 같이 마치 쌍둥이처럼 같이 형성됐다라는 이론이 그래서 이제 폐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게 두 번째 이론이에요. 이 두 번째 이론인데 이거 이제 예전의 충돌설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147쪽 보면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전에 충돌설. 이거는 지구에 뭐가 충돌했냐면요. 커다란 운석. 이제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이제 돌 같은 애들이잖아요. 얘들이 충돌을 하면서 그 충격으로 태평양 지역의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날아 올라갔다. 탕 하고 부딪히면서 왜 하필이면 태평양 지역일까요? 그러니까 태평양 지역이 엄청 큰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기에 저렇게 큰 바다가 있는 거는 요때 이제 그 충격으로 그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그 움푹 패여서 거기에 바다가 만들어졌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상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 물질들이 서로 뭉쳐서 달이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달은 지구의 지각, 이 지각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거니까 이 달의 성분과 지각의 성분이 같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새로운 충돌설에서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운석이 아니라 뭐가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와 땅 하고 부딪히면서 지구에서 그 충격으로 이제 일부 떨어져 나간 애들이 있어요. 자, 거기에 지구에서 나온 애들뿐만 아니라 요 상대방, 땅 부딪힌 요 상대방 천체가 갖고 있었던 물질이 첨가가 된 거죠. 그래서 달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달의 성분 중에는 지구와 같은 것도 있고, 이건 지구에서 온 거겠죠. 근데 다른 것도 있다. 그러니까 요 천체에서 온 거겠죠. 요 다른 거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충돌설은 이제 그 월석, 달의 돌, 달에서 가져온 돌을 분석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자,
그래서 이제 2번에서 한번 그 타당성을 판단해 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논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논거란 논리적 근거에 이제 논거 이렇게 해서 논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논리적 근거의 준말이다. 혹은 추론을 하는데 필요한 근거다. 그래서 거 이렇게 해서 논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논리적 근거 혹은 추론의 근거를 논거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이제 새로운 충돌설 위에서 살펴봤지요. 그래서 달은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와 충돌하면서 지구에서 튕겨져 나간 어떤 물질들과 이 천체가 갖고 있던 물질들이 서로 이제 모여서 달이 형성되었다라는 게 새로운 충돌설인데요. 그래서 이 새로운 충돌설을 여러 가지 논거들, 이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이 논거예요. 자, 이 여러 가지 논거들을 통해서 논거들을 통해서 어떤 절차, 과정을 밟아가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이 새로운 충돌설을 입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와 충돌했다면 충돌한 천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 천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찾아볼 수 없냐? 그래서 태양계 초기에는 행성들 간의 충돌이 빈번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행성들끼리 계속 부딪혀. 그래서 본문에 보면 미행성이란 말도 있죠. 아주 미세한 작은 행성들, 얘들이 막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또 막 서로 이제 결합하고 하면서 막 새로운 행성도 만들고 막 태양계 형성 초기니까 이렇게 정말 부글부글했던 거예요. 계속 서로 부딪히고 떨어져 나가고 튕겨 나가고 서로 합쳐지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진짜 이렇게 막 격렬한 시기였다라고 하죠. 이제 그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구와 충돌한 천체 및 이 뭐 충돌로 인해 부서진 천체 조각들은 이제 다른 행성이 되기도 했을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달의 일부가 되었을 수도 있다. 이게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충돌이 워낙 빈번하게, 정말 격렬하게,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그냥, 예, 여기도 부딪혔다, 저기도 부딪혔다, 막 이랬던 거죠. 시기가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와 충돌한 천체는 지금 찾을 수 없어요. 그 모습을 지금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태양계 초기에 워낙 서로 많이 부딪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월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출된 새로운 충돌설을 충분히 뒷받침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요 부분 있죠. 이 부분. 예, 아이고, 뭐가 좀 말을 좀 안 듣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요 부분 있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없다고 봅시다. 이 부분이. 이 논거가 만약에 없다고 본다면은 요 부분, 예, 지구와 충돌한 천체나 그 조각들이 다른 행성이나 달의 일부가 되었을 것이다. 이 논거를 우리가 타당하게 생각하기가 어렵겠지요. 아무런 어떤 근거 없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타당하게 이제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이 다음 단계도 입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충돌설을 타당하게 입증할 수 없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입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전제가 없다면, 예, 그래서 태양계 형성 초기에 이러한 행성들 간의 충돌 계속 끊임없이 막 계속 일어났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입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새로운 충돌설도 이제 입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다면 이제 새로운 충돌설을 타당하게 입증을 할 수가 없고, 지구와 충돌한 천체를 지금은 찾을 수 없다. 이 부분, 요것도 이제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 논거들을 단계적으로 제시를 해서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충돌설을 입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이 정보가 객관적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 부분은 교과서 이제 148쪽의 내용을 정리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보가 객관적인가 하면 한번 자료를 조사해서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51쪽 가보시면 이제 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다른 내용들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제 달은 이제 지구에서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받기 때문에 구심력이란 말이 나왔어요. 구심력이란 이 구자가 한자에 구할 구자예요. 그래서 중심을 구하는 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즉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운동을 할 때 원의 중심으로 가려는 힘. 그래서 지구에서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받는다. 만유인력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만유인력이란, 자, 한자를 풀면 이렇습니다. 일만 만자에 있을 유자예요. 일만 만자는 한자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숫자 만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무척 많은 혹은 이제 전체 모든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있다. 무엇이 있다? 끄는 힘이 있다. 예, 그 견인차라는 말 들어보셨죠? 차 끌고 가는 차, 그죠? 그때 쓰이는 인자예요. 그래서 만유인력이란 모든 것에는 어떤 힘?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을 공부하실 때도 이렇게 이제 한자의 뜻을 바탕으로 하면은 그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만유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다라는 거고요. 달은 지구에서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받기 때문에 지구주위로 공전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달은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달을 막 끌어당기는 그 힘 때문에 지구 주위로 공전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구 주위로 공전할 때 그 중심이 어디겠어요? 지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이 보았을 때 지구가 자기를 끌어당기는 힘이 구심력으로 이제 작용하게 된, 달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이제 지구가 이제 중심이잖아요. 그 궤도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 구심력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만유인력이 한마디로 지구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힘을 받는 것은 달만이 아니에요. 만유인력이잖아요. 서로 끌어당기는 거죠. 왜? 달도 질량이 있으니까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구를. 그래서 지구도 달로부터 똑같은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달도 지구를 끌어당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과 지구가 서로 똑같은 힘을 주고받지만 지구가 달을 공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달에 비해 지구의 질량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문장을
너무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지구과학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께서 공통질량 중심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셨어요. 공통질량 중심이란 무엇이냐면 이제 두 개의 이제 질량이 만약에 같은 애들이 서로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이때는 공통질량 중심이 이 두 물체의 이제 가운데 정가운데에 이제 공통질량 중심이 형성이 되고 이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에 두고 원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질량이 같을 경우에는 이 공통질량 중심을 이제 가운데에다 두고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통질량 중심이라는 건데, 그런데 지구와 달은 서로의 질량의 차이가 납니다. 질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공통질량 중심이 지구 내부 여기에 딱 형성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에 공통질량 중심이 여기에 딱 형성이 되어버리면 달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기 때문에 마치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구는 어떡하냐? 지구도 이 공통질량 중심에 두고 돌긴 돕니다. 하지만 이게 자기 내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는 지구가 달을 공전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냥 자기 혼자 조금 이렇게 도는 걸로 보이지 달을 예, 뭐 중심에 두고 뭐 공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리가 없죠. 그렇다라고 합니다. 질량의 차이 때문에 지구 내부에 공통 질량 중심이 형성되어서 그래서 다른 지구를 공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는 달을 공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른 행성과 위성에 비해 지구와 달의 질량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를 들어 목성 같은 경우는요, 엄청 목성과 그 위성들의 이제 질량 차이가 엄청 크다라고 해요. 크기 차이도 무척 크고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지구와 달의 질량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본문에서도 보셨지만 다른 태양계 위성들 중에 5번째로 크기가 크다라고 했죠. 그래서 달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달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래서 조석이라고 해요. 조석. 그래서 이제 달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바닷물의 이제 그 해수면의 높이가 이제 다 변화하는 걸 조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달의 만유 인력이 지구 표면의 바닷물을 막 끌어당겨요. 그럼 바닷물이 달 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에 따라 조수 간만의 차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뜨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는 만조가 됩니다. 그래서 달이 뜨면 만조가 된다. 이제 우리 흔히 이제 밀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가득 차는 거예요, 바다가. 그냥 수면이 막 올라와. 해수면은 막 올라와. 바다가 막 가득 차. 그러면서 달이 움직이면 그에 따라 수면도 이동을 해요. 달을 따라다니는 거죠. 수면이 이제 딸려 올라, 이제 네, 달이 이제 그렇게 바닷물을 끌고 다닌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달이 매일 50분씩 늦게 뜨므로 만조 시각도 매일 50분씩 느려지겠지요. 이러한 조수 간만의 차는 지구 자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풀어 오른 바닷물을 달이 지구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긴대요. 지구가 자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니까. 그러니까 막 지구는 자전해야 되는데, 막 이쪽 방향으로 막 자전해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막 그 어마어마한 무게의 바닷물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아무래도 속도를 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지구의 자전 속도가 매년 23 마이크로초씩 느려지고 있다. 자, 자전이 느려진다라는 거는 지구가 한 번 자전할 때 그것이 하루가 되는 거죠.
하루의 길이가 되는데 그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는 하루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달과 지구의 영향, 관계. 그래서 달과 지구는 똑같은 힘을 주고받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그렇지만은 지구 질량이 크기 때문에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한다. 그리고 지구는 공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달의 만유 인력이 지구 표면의 바닷물을 잡아당겨서 조수간만의 차가 생긴다. 이거 이제 위에서 봤고요.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그래서 바닷물이 달이 바닷물들을 지구 자전 반대 방향으로 이제 막 끌고 다니니까 그래서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속도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조금씩 이렇게 느려지고 있다. 그래서 달과 지구가 이런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그래서 달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이제 이걸로 정리한 거 대신하고요. 모든 별로 관련 자료를 조사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고 하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흥미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더 조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